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핵심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가 좀 돼 있는 분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요약집만 가지고 이 공부도 뭐 무난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일부러 뭘 했는가 하면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전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잘 푸시면은 아마 우리 예상했던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고려하시고요. 자, 일단 이제 한 8회분 정도를 가지고 이러면 같이 이제 수업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책을 보니까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출제 경량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우리 먼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인데 지금 하고 있는 원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공부하는 거면 키워드, 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든 그 다음에 책을 보든 무조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고 항상 키워드가 무조건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조심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있죠.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항상 공부할 때 부동산학은 각각 있는 장 1장 2장 장별로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1절, 2절, 절별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이 원론 과목은 앞뒤가 연결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절 하나가 어떤 하나의 문제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결국은 절별로 공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가 앞뒤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와 같이 선택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집중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절이 만약 1절, 2절, 3절, 4절 있으면요. 특정한 절을 모른다 해서 그 다음 절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아는 건 확실히 내 걸로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가감히 그냥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공부하길 제가 바라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출제 빈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책은 크게 3개 편되어 있습니다. 1편이 총론이고 2편이 강론, 3편이 감정평가예요. 자, 그 중에 특히 보니까 우리 총론은 거의 매년마다 4개 정도가 나오는 4개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강론 파트는 보통 이게 총 40문항 중에서 뭐 적게는 28개, 많게는 31개, 32개 정도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각각의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부동산 경제는 과거에는 거의 다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랑 경제학이란 이 독립되어 있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건 거의 시험에 적게 나왔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4개 또는 5개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도는 얘가 의외로 이 출제 빈도 좀 적다죠. 한 3개 정도, 한 2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거의 한 4개 또는 5개 나온다죠. 물론 이 34, 35 문항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거의 한 5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론도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 나왔던 게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용론 자체가 보통 이게 한 4개 정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 이제 부동산 서비스업 있는 것 중에서 뭐 관리 또 마케팅은 가끔 시험 나오지만 보통 권리 분석이라든지 중개 요 내용이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죠. 2개 정도. 그래 보시고 그 다음 감정평가가 우리 보통 이제 한 7개가 나오는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 이렇게 과하게 시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뭐를 꼭 보시는가 하면요. 3장에 있는 감정평가 3방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죠. 규칙에 대한 법 조문이 보통 기본 한 2개 정도. 거기에다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 실무 지침이 있죠. 거기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하실 때 우리 감정평가는 대부분 다 여기 있는 3방식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 이외에 뭐 가끔 이제 우리 실무에 쓰고 있는 뭐 도량령,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각질이 등등에 대한 개념도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건 우리 이제 2차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점수를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 보시고. 자, 일단 이제 핵심 요약은 이미 공부가 좀 돼 있다 가정을 두고 좀 빠르게 쭉 넘어갈 겁니다. 설명을 약간 좀 줄여서 핵심만 탁탁 건드리면서 갈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 쭉 제가 다 풀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서 이제 본 내용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총론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시험 나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1절에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서술은 거의 시험 딱 한 번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2절에 있는 개념과 분류, 그 다음 뭐 있습니까?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 결국 이 말입니다. 개념과 분류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성 우리 과거에 딱 2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지만 이게 매년 나오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개념과 분류와 그다음 특성 요 3개 정도만 정확히 내 걸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 1장에 있는 부동산 서술은 31회 때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이 내용이 시험 나왔거든요. 자, 그와 같은 내용이 뭐냐? 요거요.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쭉 넘어갈 것이고 이 말이요. 예, 현재 이 말입니다. 현재 하는 과목이 뭐냐? 부동산 학이죠. 그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왜 할 것이 묻거든. 부동산과 인간사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구한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부동산학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곧 이게 연구 대상인데 연구 대상 거기 2개 있습니다. 활동과 현상 2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부동산학은 공부할 때 용어만 알고 있으면,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결국은 부동산은 원론 과목 50% 정도 공부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면 그냥 그대로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현상이 뭐냐? 있는 자체의 모습이죠. 우리 책상이 있다, 칠판이 있다, 도로가 있다, 산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게 현상입니다. 있는 자체의 모습이고, 활동이란 건 움직인다 이 말인데 설마 부동산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다만 뭐 있습니까? 예, 변화한다. 부동산 자체가 변화한다 이 말이거든요. 즉, 이 말은 이런 거 아닙니까? 빈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빈 땅에 5천 건물 지어준다. 이런 게 보통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보니까 뭐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또 5천 건물 짓고 있다. 이건 누가 짓는 겁니까? 그렇죠. 주체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말입니다.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뭐냐고 이게 활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상과 활동 중에 중요한 게 활동이 더 중요한데 이 2개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뭐냐? 결국은 이 말이죠. 인간이 있냐 없냐 그 차이. 인간이 있으면 활동될 것이고 없으면 현상됩니다.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쩌들을 하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기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곧 거기에 뭐냐?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이란 논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원래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적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 즉, 이 말은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3개 있는 과목을 합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 무슨 말이냐? 실제 보니까 이 3개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면 기술, 경제, 법률 이 3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중개 사무실 찾아갑니다. 가서 야, 나 현재 40평짜리 집을 살 목적인데 집이 있냐? 뭐 당연히 뭐 중개업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실제 현장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가 하자가 있냐 없냐 등등을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즉 이 말은 건축과 관련돼 있다래. 건축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건물이 잘 지어졌다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하죠? 그렇죠. 그죠? 등기부등본 띄워보겠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법률과 덫을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앞으로 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어떤 경제 사항들 또 금리 사항들 이런 경제 관련돼 있는 것도 분석하겠다죠. 따라서 원래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학문적 성격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 합쳤다 이 말은 단편과학입니까? 종합과학입니까? 종합과학이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예, 두 번째 보니까 이걸 합쳤다 이건 짬뽕이죠. 그러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 결국은 응용과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인간 관련돼 있는 학문이 뭐죠? 그렇죠. 그죠? 사회과학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틀린 말은 무조건 요 반대에 있는 단편, 순수, 자연과의 장난칩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저기 있는 경험과학이 될 것이고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결과 뭐가 있습니까? 규범과학이 되겠죠. 추상적 이 학문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학문적 성격은 좀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의를 보면은 뭐 정의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실제 중요한 건 학문적 성격은 꼭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단편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고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 사회과학이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 아마 책에 있을 건데 접근 방식이 그죠? 우리 책에 저기 4페이지입니까? 있는데 총 5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2개만 기억하시면 2개만. 자, 가장 중요한 건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종합이란 말은 또는 복합이란 말은 같은 개념인데요. 이 개념 자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개 있는 걸 뭐 있습니까? 하나로 합쳤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종합이고 복합이 되겠다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종합이나 복합이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개가 뭐인가를 꼭 밝혀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밝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어떤 거죠? 아까 이 어떤 거 합친 겁니까? 그렇죠.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거, 세 개 측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체계화시킨 학문이 뭐냐? 곧 이게 종합식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무조건 나오던 종합식은 항상 뭐 나와야 된다? 기술, 경제, 법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지 우리 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에겐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 사실 투자자 입장 큰 의미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 의사결정,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집을 팔까 말까 했을 때 항상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연구 대상은 반드시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고 무생물로서 부동산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래서 2개 구분 기준이 라고 물으면 인간이 있으면 활동이고 없으면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했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인데 이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면 권리 분석에 대한 특별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 활동에 대한 원칙은 일반 원칙은 눈, 안경, 그러니까 이걸 눈, 안경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은 뭐 있습니까? 능안정탐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요건 뒤에서 할 겁니다.
이때 우리 능률성이란 건 결국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죠.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되는 개념. 또 거래 질서 확립이 곧 이 능률성에 대한 설명이고, 반대로 안전성. 안전성은 뭐 있습니까? 거래 사고 터지지 말라는 거죠. 사고 터지지 말아요. 사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건 등을 갖다가 매매 등을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은 뭐 있습니까? 우리 알고 있듯이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다. 이게 다른 말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 안 나지만 충분히 시험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 글자 따가지고 이보담, 표연발 이건데 이전. 자,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이전이 뭐냐? 이런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기계한테 맡긴다 이거. 보적이란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기계한테 뭐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분담이란 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각자 역할을 갖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건 일관성 있게 표준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시키라.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개념보다 오히려 이런 겁니다. 능률성의 하위 원칙, 총 뭐 있습니까? 6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자꾸 문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자꾸 뭐 있습니까? 조금 이 한쪽 치중된, 한쪽 기퉁이 있는 문제 자꾸 시험 내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현재 감정평가 1차 시험에서는 결국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원론 과목이죠. 그러니까 원론 과목을 자꾸 어렵게 내면요. 전체 점수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이 보편적 내용도 시험 내겠지만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쪽이 치중되어 있는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책에 9페이지 문제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이 꼭 기억할 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한다 이겁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부동산학은 토지와 다시요. 토지와 토지와 뭐 있으면 정착물에 관해서 여기 뭐 부동산에 관해서 이거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물적, 금융적 여러 측면을 연구해 준 학문이 뭐예요? 곧 이게 부동산학이 되겠다죠. 오래 보시고 두 번째 부동산학은 뭡니까? 중간 설명 쭉 버리고 어떤 학문? 종합적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핵심이죠.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설명이 뭐 있습니까?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으로 등록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가 보니까 부동산학은 절대 뭐 있습니까? 순수 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죠?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이윤 극대화 이런 개념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가보니까 부동산학은 반드시 이건 구체적 경험과학이죠. 경험과학.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활동과 이 현상에 대한 구분 기준 묻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활동과 현상에 대한 구분 기준 뭐죠? 그렇죠. 인간이 들어오면 이건 활동이 될 것이고 인간이 없으면 현상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곧 이게 뭐 있습니까? 활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적 부동산에 대한 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지만 이때 뭐 있습니까? 공공 부분을 갖다 한정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게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그렇죠. 형평성이 더 강조되겠죠. 답은 3번 틀렸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니까 부동산학은 설명이 되게 많지만 키워드 뭐죠? 그렇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번역. 절대 우리 부동산학 공부할 때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이런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부연 설명된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법, 경제, 기술 세 개 합친 게 뭐죠? 종합이다, 응용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인간이 개입된 있는 학문이 뭐죠? 예, 이게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나면 이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거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가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예, 5번 가보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라고? 사회과학적 성격이 있더라. 이렇게 저같이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키워드를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꼭 기억하실 거. 자, 책 보니까 저기 있는 8페이지. 자, 8페이지 내용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표준산업 분류표는 이건 과거에 31회 때 시험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이란 건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무조건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주는 건데 주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물건을 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크게 두 개 있다죠. 물건 준다 이건 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급업과 임대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내 관련돼 있는 지식을 전달한다 이게 뭐냐 결국은 서비스업입니다. 자 일단 서비스업을 보니까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에 있다죠. 그래서 결국은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다시 있는 물건을 주는 방식은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있습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 있을 것이고 이미 있는 집을 임대, 렌터, 빌려줄 수 있는 임대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조심할 건 우리가 이제 이 건물 등을 임대할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용도상 보니까 주거용 임대업도 있을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거 비주거죠. 비주거용 건물, 우리 상가란지 사무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기타 부동산 어떤 게 있습니까? 산지, 농지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러나 표준산업 분류표에서는 조심할 건 묘지 개발 공급 및 임대업은 없습니다. 묘지는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발 및 공급업인데 얘도 주거, 비주거 또 뭐가 있으면 기타 부동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때 뭐 있으면 조심할 건 얘는 무조건 개발 및 공급업이지 절대 건설이라는 용어 쓰면 틀립니다. 건설은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관리. 우리 관리사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관리사, 또 무슨 관리사? 그렇죠. 저기 있는, 우리,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 있거든요. 결국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농지관리사, 저기 있는 산지관리사 들어봤습니까? 없죠. 따라서 조심할 건 절대 관리업은 다시 임대나 공급은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이 있지만 반대로 뭐 있어? 관리업은 주거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만 있는 거지 절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건물 청소 및 소득활동, 소득활동 또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활동 이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업이 아닙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 자, 중개는 뭐 있습니까? 중개란 건 자문 및 중개. 또 그거 이입에 뭐 있어? 대리업도 할 수 있고, 대리업.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건 뭘 보는가 하면요. 절대 이 소위 컨설팅업이란 건 없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이입에 감정평가업이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과거에 31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결국은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업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임대, 관리, 개발 및 공급, 또 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지만 아까 설명했던 거죠. 우리 건설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조심할 건 건설업 없지 않습니까? 요거 대신 뭐가 있죠? 그렇죠. 개발업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될 것이고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1장은 그냥 이런 정도에서 보고 그냥 끝내시라는 겁니다. 큰 의미 두지 말고. 실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2장. 자, 2장 가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얘가 거의 매년마다 뭐 있습니까? 2개 또는 3개 나온다죠. 물론 우리 33회 때는 시험 안 나왔지만
그래서 개념도 거의 매년 나올 것이고 또 분류업도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가볼게요. 우리 과거의 개념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즉 부동산 개념 또는 부동산 개념이 보통 시험 나오지만 때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시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준이 있어요. 또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건 좀 이 구체적 내용이죠. 그리고 준 부동산 중에 뭐 있습니까? 등기되는 물건과 등록되는 물건을 좀 구분해 두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에 있다 보니까 종속정착물인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정착물 아닌 게 뭐죠? 독립정착물. 그런 걸 서로 비교해서 묻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분류는 대부분 다 토지에 대한 분류가, 즉 토지 분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지 분류, 토지 용어 토지 분류입니다. 토지 분류, 이렇게 토지 분류 나왔었는데 이때 보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토지 분류 중에서 후보지와 소지에 대한 개념, 이행제와 포락제에 대한 개념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 우리 주택 관련된 것도 가끔 시험 나온다 그죠? 주택에 대한 분류, 좀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연립주택도 2번 시험 나왔네, 구체적으로. 자, 또 우리 준주택에 대한 종류가 크게 4개 있어요. 4개. 그런 것도 시험 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주택법상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게 우리 35회 때 시험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부관법이다. 사실 하거든요. 주택에 대한 분류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류하고 주택에 대한 분류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책의 12페이지 가볼게요. 가보니까 자, 첫 번째 이제 기억할 거 요 2개를 꼭 좀 구분하셔야 돼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아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복합이란 말은 무조건 나오거든. 여러 개가 있는 걸 결국 뭐예요? 한 개로 합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복합이나 종합이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여러 개가 뭐인가를 꼭 밝혀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념이 이거죠. 얘는 부동산 종류가 더럽게 많지만 이걸 한 개로 합쳤다 이게 복합 부동산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걸 한 개로 합친 게 뭐냐고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 종류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이런 거죠. 토지돼 있고 교량, 뭐 저기 있는 도로, 또 저기 뭐 있습니까? 수목 같은 이 전부 다 이 몽땅 다 이 부동산 속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걸 압축하면 이 말 아닙니까? 토지 뺀 나머지 뭐 교량이다, 저기 있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건물 같은 거. 그래서 이걸 묶어서 보통 말합니까?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입니다. 원칙은 토지와 정착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걸 하나로 합친 게 원래 이게 복합 이 부동산인데 핵심은 얘는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나왔을 때 자꾸 실수한 제가 나왔을 때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건물 하면 이건 무조건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복합 개념은 부동산 개념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한 개로 합쳤다 이게 다른 말로 복합 개념인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이 법학자한테, 야, 부동산이 뭐냐 딱 물어보면, 걔는 뭘 한지 압니까? 민법에 있는 것만 딱 설명한답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 물었습니다. 야,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면, 걔들은 뭘 하겠습니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경제학자한테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걔는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이 뭐냐 물으면 뭐라 할 겁니까? 내 직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동산 개념이 보는 시각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부동산인데 따라서 원래 부동산 학이란 건 기술, 경제, 법률 3개 합친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을 본 걸 합친 게 뭐냐? 복합 개념 부동산. 그러면 중요한 건 복합 개념 부동산 물었을 때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법, 경제, 기술. 요 글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원칙은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기술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에 있는 그래서 갖다 복합 개념 측면을 본 건데 그래 보지 말고 키워드는 뭐냐? 법, 경제, 기술 나면 이건 복합 개념. 토지와 정착물, 토지 건물만 보지 말고 무조건 복합 부동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과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때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이겠죠. 따라서 이건 유형적 측면이 될 것이고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이 건물 권리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이걸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 속에 포함된다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험에 많이 내는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야, 그러면 어떤 개념이 어느 측면 속에 포함될래? 라고 시험 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거든요.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시험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참고로 공간이 뭐니, 환경이 뭐니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 시험철 목적이다 보니까 이 핵심 키워드 말씀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을 때 기술적 측면은 4개, 앞 글자다 암기합니다. 공, 자, 환, 위만, 무슨 측면? 기술 측면. 자, 반대로 우리 법률 측면은 크게 2개 있습니다.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뭐냐? 곧 이게 법률 측면이에요. 그럼 협의란 건 뭐냐? 좀 이따 하겠지만 민법에 나 있는 부동산만 취급한다 이거예요. 민법에 나 있는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정착물 이래 보는 게 협의 부동산이고 여기에다가 준 부동산까지 포함된 게 뭐냐고 이게 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니 광이니 뭐 토지니 정착물이니 또는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 보는 건 법률 측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몽땅 다 경제 측면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 뭐 돈이다, 자본이다, 상품이다, 생산재다, 소비자 대충 개념 파악되겠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무슨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서 했듯이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개념이 더럽게 많지만 한 개를 합친 게 뭐냐? 복합된 개념이 뭐냐? 복합 개념 부동산. 뭘 합친 거죠? 그죠? 법, 경제, 기술. 우리 기술 같으면 물리의 측면을 가지고 설명한 게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뭐 나야 됩니까? 정착물 또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말하냐? 이게 복합 부동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데 이런 참고로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 왜 할 것인가 하는 거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다시 앞에 가볼게요. 앞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말입니다. 나 현재 부동산을 연구할 건데 어느 범위까지만 연구할래 물었을 때 여기 요거죠. 나는 현재 토지와 정착물과 준 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건 연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목적이 뭐냐 묻거든. 자, 부동산 학에 대한 연구 범위를 갖다가 획정시킬 목적이에요. 연구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라는 거지. 아까 보니까 사람이 개입한 건 활동입니까? 현상입니까? 활동이죠. 그래서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에 대한 연구 범위를 획정시키기 위해서 복합 개념 부동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도 부동산에선 연구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준 부동산도 연구 대상이 되어진다. 그런 말 뜻이에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럼 실제 우리 보니까 부동산학에선 이 부동산 개념을 정확히 설명되어진 게 뭐냐? 사실은 법이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법률적 측면을 보니까 부동산의 것은 협의부동산과 광의로 구분되는데 우리 민법상 나와 있는 부동산은 협의. 자,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민법에 있는 99조가 보니까 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항은 뭐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뭐라 했죠? 동산이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현재 우리 법률 측면에서 협의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될 것이고 광이란 건 협의에다가 뭐가 더 포함됩니까? 준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지는 게 곧 이게 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그러면 자 다시요. 이 토지는 뭐고 정착물이 뭐고 준 부동산이 뭐냐를 좀 상세히 봐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 있는 정착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론 자 일단 민법의 212조에 가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토지란 건 자 잠시 땅이란 건 전부 다 연결돼 있죠. 비록 바다가 있고 강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 밑에 땅이 있을 수 있고 강 밑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결과 옆집과 내 집의 어떤 소유권 관련돼 있는 분쟁 문제 또는 지번, 지목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우리 과거에 딱 이 한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뭐냐? 결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란 말뜻이 뭐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란 말뜻이 뭐냐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구인데 내가 땅을 살 때 요만큼 땅을 샀습니다. 요만큼. 그러면 항상 지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뻗어나갑니다. 자, 이때 내가 땅을 샀단 말은 결국은 여기 있는 지표 공간만 이용할 걸 산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외에 있는 공중공간, 밑에 있는 지중공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여기 몇 차 공간이죠? 그렇죠. 3차원 공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유권 자체가 무한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원칙은 이 땅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은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있습니까? 개인도 이 땅을 뭐 있습니까? 서로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관련된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이 관여한다 이게 사법이죠. 그죠? 국가가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공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 보니까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을 둘 다 공부한다. 그죠? 따라서 현재 보니까 개인의 소유권 범위를 가지고 묻다 보니까 이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에 무한대로 미치는 건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분명히 정당한 이익이 있다 했는데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란 건 뭐냐? 보니까 공중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것이고 일정 경계 범위를 벗어난 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일정 경계 범위 위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될 것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사적 공중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 아래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니까 공적 지중 공간 될 것이고 반대로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여기에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니까 이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란 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이건 아니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인정된답니다. 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우리 보통 이제 이 지하 공간은요. 각각 있는 시도에 있는 조례상 이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는 뭐 있습니까? 지하 공간에 보니까 40m까지가 사적 지중권이죠. 예, 그런 개념인데 따라서 조심할 건 절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란 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 그 책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소유권 끝났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예, 정착물. 우리 정착물 말뜻이 뭐죠? 예,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어디에? 토지에.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는 물건 뭐죠? 동산. 따라서 이 두 개는 항상 비교할 대상이에요. 비교할 대상.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 뭐 건물은 정착물이죠. 교량도 정착물이죠. 또 도로 정착물이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신문 가판 때는 어디서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험 내면 그런 거 시험 낼 것 같습니다. 구분이 애매모호한 거. 자, 다시 할게요. 따라서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동산은 토대에 따라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 있는 구분 기준은 뭐냐?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지속적이면서 항구적,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그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동산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정착물 개념으로 쓸 때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일시적이란 용어 쓰면 틀리겠죠. 그런 걸 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착물도 크게 두 개 있거든요.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 정착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시험 낼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종속 정착물이고 독립 정착물은 딱 4개. 이 4개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독립 정착물 건물. 두 번째 명인 방법 취한 거. 세 번째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거. 네 번째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은 전부 다 뭐요? 독립 정착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동산은 자, 우리 가식이란 건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이건 계속 부착되어 있는 수목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니까 뭐 이건 동산. 그 다음에 판자집도 뭐 있습니까? 계속성이 없단 말은 일시적이죠. 따라서 이건 동산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수확물. 수확된 물건 있죠. 우리 밭에 있는 감자를 수확해서 지금 시장에 팔고 있죠. 그런 것도 동산 된답니다. 자, 결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거든. 여기 있는 독립정착물 하나, 둘, 셋, 4개. 동산 하나, 둘, 3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입에 나머지 몽땅 어디 속에 포함된다? 그렇죠. 종속 정착물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건이 쓰임새에 따라서 뭐 이게 목적이나 쓰임새에 따라 보니까 동산 될 수도 있고 정착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를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 딱 구분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사 갈 때 들고 간다. 이건 동산입니다. 이사 갈 때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 이건 정착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주거나 비록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 줄 수 있는 물건은 뭐로 본줄 압니까? 요건 정착물이요. 자, 다시 우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창문 띄어내고 문짝 띄어낸다면 이건 전부 다 손상 주겠죠? 요건 뭐라고요? 정착물이에요. 자, 다시 비록 손상을 주지 않지만 이 건물의 가치나 효용에 영향 주는 물건 뭐라고요? 요건 정착물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죠? 요 수도꼭지만 달랑 띄어낸다 하면 이 건물에 아무런 영향 안 주지만 이게 없으면 따라 그만큼 뭐 있어? 이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영향 주겠다죠. 이런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정착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특정 용도에 알맞게
고안, 구축, 제작되어진 물건은 뭐냐? 곧 이건 정착물이에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스탠드형 뭐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죠. 요건 뭐예요? 이사갈 결과죠. 그죠? 얘는 뭐냐? 동산인데. 근데 문제는 요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다 하지만 요 크기만큼 이렇게 딱 이 공간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넣으면 이건 얘 용도에 알맞게 고안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정착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설치한 목적이 돈 벌 목적이면 정착물이고 이용 목적이 뭐 있으면 동산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쌍방 간의 관계가 매도인 매수인일 때 물건에 대한 주인이 불분명하면 당연히 매수인 걸 취급하겠다죠. 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했죠? 토지 끝났고 정착물 끝났고 마지막 준부동산에 대해서 합니다. 준부동산. 자, 우리 말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준부동산.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원칙은 뭐예요? 동산. 동산인데 이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 그건 결국은 우리 부동산을 반드시 공시 방식이 뭐죠? 등기나 등록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원칙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 방법을 취한다 해서 이게 준부동산인데 이러면 자동차는 분명히 이동되는 거죠. 그거 살 때 우리 항상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준부동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개념 나왔을 때 준부동산이라 시험 나오면 항상 뭐 있습니까? 동산, 등기, 등록이란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우리 과거에 34일 때입니까? 여기 나왔죠. 등기되는 준부동산, 등록되는 물건 나왔거든요. 자, 우리 등기되는 준부동산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재단. 우리 재단 두 개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되어 있는 임목.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기선, 배. 자, 선박. 요거만 기억하시면 20톤 이상인 선박.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요 네 개가 뭐 된다고요? 등기.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이런 건 전부 다 뭐죠? 몽땅 다 등록되는 물건입니다. 자, 때에 따라 우리 요것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중개업법상 중개 대상물이 뭐냐 시험 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자, 우리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한 게 뭐 있습니까? 임목보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된 거. 그럼 중요한 건 준부동산 중에 뭐 있습니까?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또 여기 있는 소유권 보전 등기되어 있는 임목은 중개 대상물 되겠죠. 반대로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은 뭐 있습니까? 중개 대상물 안 되겠네요. 그런 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기출된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책은 어디 있습니까? 자, 책 가보니까 15페이지죠. 15페이지. 첫 번째 자꾸 키워드 찾아가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 부동산. 일단 협의란 건 협의 광의는 무슨 측면? 법률 측면. 자, 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토지와 거정착물이 한다죠. 맞는 거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가보니까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냐 물었다죠. 구분 기준은 부동산 등기를 하는 거고 동산은 뭐 하는 겁니까? 점유를 통해서 공시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그다음 준부동산 합친 게 뭐죠? 광의. 자, 이때 자본, 자산 이건 무슨 측면이죠?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경제 측면이지 절대 기술 측면 아니겠죠. 네 번째 보니까 준부동산이란 건 반드시 동산 나올 것이고 등기란 등록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보니까 이 말 묻는 거예요. 쭉 있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되어 있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뭐죠? 부동산이 준한다. 이건 준부동산이라 보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선을 꺼준 목적 이런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용을 앞뒤를 문맥을 쭉 따지지 말고 절대 이 원론 과목은 문맥을 따지면 안 됩니다. 키워드를 그냥 찾아내는 게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거 뭐라 했습니까? 민법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 그죠? 토지와 정착물이 곧 이게 99조 1항에 있을 것이고 그 이외는 동산, 이건 99조 2항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법, 경제, 기술 나오면 이건 복합 개념 부동산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 또는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면서 그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죠?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동산. 이건 우리 아마 민법을, 그러니까 좀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 이 원론 과목에 민법을 자꾸 집어넣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개인적인 이건 약간 또라이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용인 물건은 이 동산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네, 그래 보시고 우리 담보 물건도 뭐 있습니까? 사실은 유치권, 질권 설정만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광의의 부동산은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뭐죠? 주운부동산. 주운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광의 속에 포함된다. 그거 묻는 거죠.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달라지죠. 동산은 공시는 원칙이 있지만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 부동산은 공시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명인 방법을 취한 건 반드시 이건 독립부동산이죠. 그죠? 독립정착물.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자, 이 도로 교량등은 뭐 있습니까? 이건 토지 일부를 간주할 수 있는 종속정착물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제거해도 건물의 효용이란지 기능에 어떤 영향 주지 않는다. 뭐죠? 동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자, 설치 누가 있습니까?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건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그죠? 임차인 거죠. 임차인 건 이건 뭐 있습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렇죠. 그죠? 동산 될 것이다.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하면 이건 뭡니까? 부동산 되겠다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4번. 얘는 보니까 30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자, 그냥 가볍게 볼게요. 토지란 건 생산 요소요. 경제 측면이죠? 두 번째, 토지란 건 뭐 있습니까? 최종 소비재요. 세 번째 보니까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99조 1항이죠. 그 이외에는 뭐 있습니까? 동산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준 부동산 항상 뭐 나야 됩니까? 등기 등록할 것이, 등기 등록이죠. 이와 같은 걸, 그죠? 그래 보시고 5번 가보니까, 임목법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건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무슨 물건이죠? 이건 독립정착물이지.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종속정착물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32회 때 문제인데,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공자, 환희는 무슨 측면? 물리, 즉 기술 측면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서 이제 우리 할 건데, 절대적 위치, 위치는 두 개 있죠.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 두 개 있는데, 절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 뭐죠? 부동성.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건 인접성 또는 위치 가변성이에요. 그래 보시고.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산이며 자본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협의부동산과 광의는 뭐, 협의부동산과 주운부동산 뭐죠? 그렇죠. 광의부동산 속에 포함되겠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뭐 물었습니까? 기술경제법률 나오면, 이건 무슨 측면이죠? 그렇죠. 복합개념 부동산이지 절대 복합부동산은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부동산은 무슨 측면이죠? 얘는 복합부동산 뭐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건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까요? 자, 6번은 29회 때 문제인데 1번 신축적인 건물인데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신축적인 건물은 반드시 뭐요? 예,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얘는 보니 개개수목은 조심할 건 명인 방법을 취한 건 반드시 뭐죠? 예, 이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즉 독립부동산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니까 토지에 정착된 담자 이건 뭐예요?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거지. 그래서 종속 정착물을 취급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록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보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선, 범선, 즉 선박은 몇 톤 이상? 그렇죠. 20톤 이상일 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건데, 그죠? 34회 때 시험 나왔던 거죠. 야, 등기되는 물건이 뭐 있냐? 우리 보니까 준부동산 중에 등기, 등록, 등기되는 물건 4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선박 20톤, 소유권 보존된 등기된 거, 또 재단, 공장재단, 과학업체 요 4개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범선, 기선, 요겁니다. 요 4개, 4개니까 총 톤수가 20톤 이상인 건 요건 등기되는 물건이지. 맞는 거. 덤퍼 트럭, 항공기, 철도 차량이지, 몽땅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등록되는 물건이죠. 다만 요 5번 5천원을 주고 구입해서 심은 한 그루 소나무 이건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이죠. 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나왔던 문제가 뭐냐? 토지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정착물, 즉 종속 정착물인 것 좀 구분해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식 중인 거 뭐죠? 동산, 그죠? 자, 두 번째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 뭐죠? 종속 정착물. 세 번째 건물, 독립 정착물. 네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은 종속. 국어, 이건 독립 말씀했어요. 독립. 국어, 이건 뭐죠? 종속. 그 다음에 수확물, 이건 뭐죠? 동산. 그래서 현재 보니까 종속 정착물은 뭐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개, 리연, 미엽, 요 두 개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으니까 내용이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뭘 보는 가 지금 첫 시간 수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건 굳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 기억할 문제 풀 때 보지 말고 키워드가 뭔가를 자꾸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문맥을 따지지 말고. 알겠죠? 그걸 꼭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절에 있는 부동산 분류할게요.